자, 그러면 우리 주제통합 2로 가봅시다. 주제통합 2. 뭐, 이 교육 강의로는 뭐, 구독자나 뭐, 조회수가 올라갈 수 없을 거예요, 거의. 잘 안 보잖아요. 1타 강사들도 잘 안 나오던데, 뭐, 보니까. 그치? 그럼 어떻게, 나 뭐, 이렇게 약간 파인 옷 입고 막 이래야 돼? 썸네일에 막 이렇게 약간 파인 옷 이렇게 막 이런 거 해야 돼? 그래야지 조회수가 올라가려나? 자, 봅시다. 이거 쉬워요. 자, 해볼게요. 가달락부터 시작합니다. 공자는 자, 악을 인격 완성을 위한 덕목이자 치세의 수단으로 바라보다. 되게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학자의 의견이 중요하죠. 자, 누가 등장했다고요? 공자. 알겠지? 자, 공자가 이제 평가하는 게 뭐냐면 이 악이라고 하는 대상을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 악이라고 불려지는 것들, 그죠? 악이라고 불려지는 것인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인격 왕성을 위한 덕목이자 치세의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가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자면 인격 완성. 그러니까 악이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인격을 완성시킬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치세할 수 있을 때 이것들의 무엇으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육아 악론에서는 바람직한 악, 그러니까 기악, 그 다음에 노래, 춤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서 단순히 감각적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효용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뭐 잘못할 수 있는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나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음악. 알겠니? 음악 할 때 악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사실 음악이라는 게 즐거움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알겠니?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격을 완성하는 또는 치세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아의 악론, 그러니까 기악, 노래, 춤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총체적인 거고 감각적인 즐거움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로 줄 수 있는 건 감각적인 즐거움도 있죠. 음악 들으면 우리 왜 즐겁잖아요. 그죠? 감각적 즐거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자, 이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냐면 사회적 효용성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공자는 이러한 악의 효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악을 통해 인을 이룰 뿐 아니라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다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러한 공자라는 사람은 악을 통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격왕성, 치세의 수단,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인을 습득하고 그다음에 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효용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악을 우는 함이 종을 울리고 북을 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라는 말에서 악의 역할에 대한 그의 생각이 아주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공자는 고대 순임금의 악을 전범으로 삼아 악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고 풍속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습들을 순화하고자 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하지만이란 말이 나왔을 때는 공자의 이러한 생각과 악에 대한 반대가 되는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죠. 바로 누가 등장한다? 묵자가 등장합니다. 자,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을 주는 이 묵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묵자 사상의 창시자인 묵자는 공자를 비판하며 악을 뭐했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나쁜 것으로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 묵자가 살던 시기에는 많은 유학자가 악의 효용을 긍정하면서 민간에서 유래된 오락적인 악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로 인해 당대 육아 악론에 따라 기악, 노래, 춤 등에서 꾸며진 화려한 공연이 자주 행해졌다는 겁니다. 그가 악을 반대하는 이유는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대의 악이 성왕의 법도와 모든 사람의 이익에 맞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묵자는 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나쁘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치? 공자는 좋게 생각했는데
이 묵자라고 하는 사람은 악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악은 바로 당대의 법도나 그 다음에 이익과 뭐죠? 맞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괴리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지? 쉽게 말하자면 두 학자의 생각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가봅시다. 그는 선율이 너무 세세하여 사람의 감정에 과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멀리해야 하는 악이라고 공자가 비판했던 정나라의 일부 선율보다도 당대의 육아의 악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고 보았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쉬운데 왜 당대 법도나 이익과 괴리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괴리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사람의 마음에 지나치게 뭐 했다는 거죠? 지나치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할 때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 음악을 듣게 되면 마음이 막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그가 보기에 많은 백성을 동원하여 행해지는 육아의 악은 겉으로는 예를 잘 구현한 것 같지만 감각을 만족시키는데 그치는 것으로서 노동하는 백성을 동원하여 그들의 재물을 줄어들게 만드는 오락에 불과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묵자는 악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비악론을 전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악론이라는 게 다른 게 없겠죠. 그러니까 악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자라는 주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번엔 누가 등장하냐면 순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공자의 생각, 묵자의 생각과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가봅시다. 순자는 악을 토대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묵자의 주장에 뭐 했다? 반박을 했다는 겁니다. 또 오히려 누구와 반대가 됐냐 그러면 순자는 묵자와 또 반대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지? 이거 대조를 이루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사회 실현을, 그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상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상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 이렇게 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그는 공자의 악론을 계승하여 예술이 도덕적 가치를 반영하고 인간의 도덕성 함량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악이 인간의 감정을 순화해서 사회 혼란을 방지해 주므로 교육과 교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상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자, 이 순자가 생각하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사람의 감정을 뭐 해준다는 거죠? 감정을 순화시켜준다 이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자면 묵자 같은 경우에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쳐요. 감정에 너무 영향을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법도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좀 힘들다 이 말이죠. 하지만 순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상사회,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인간,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왜? 우리의 감정을 뭐 시켜주니까? 순환이 아니라 순화시켜주니까. 그렇지? 됐어요? 이렇게 본다는 거죠. 다음 가볼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가지고 교육과 교화의 수단으로 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애들한테 음악을 들려줘요. 그럼 이제 이상적인 사회가 된다 이 말이죠.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또한 그는 악의 유용함에 주목하는 데서 더 나아가 악이 우주의 반영체이므로 우주에 속한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봤답니다. 이번엔 또 두 번째 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음악이 인간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필수적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에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음악 자체가 우주의 반영체래요. 야, 세다 이거. 이 발언은 좀 세다. 그죠?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주의 반영체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모두 반영하고 있는 거래요. 왜 이렇게 볼까요? 한번 봅시다. 어, 하지만 그가 악을 무조건적으로 긍정한 것은 아니다. 그는 악이 낡은 풍속과 관습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세상을 어지럽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도 보고 좋은 악과 나쁜 악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순자가 얘기하는 거 악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이건 아니고요. 악에도 어떤 애가 있다는 거죠? 이거 중요한데 악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가 있다고요? 좋은 뭐가 있고 악이 있고. 됐어요? 그 다음에 나쁜 악이 있다 이거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그는 도덕을 기준으로 악을 구분하여 내용이 도덕적이고 형식도 아름다워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덕음을 장려하고 적나라 일부 선율처럼 음란하여 덕을 해치는 익음을 멀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과 관련 있는 덕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음악이고, 알겠지? 나쁜 음악이라고 보는 걸 익음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덕적인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음악이라면 그 음악은 굉장히 좋은 음악이 되는 것이고, 이런 말이죠. 그지? 사람을 미혹하게 하거나 또는 너무 지나치게 음란해서 덕을 해치는 경우에는 뭐가 한다? 익음이라고 한다. 세 사람 중에 음악가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순자. 내 생각엔 그래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음악계에 되게 중요한 관리나 또는 어떤 그러니까 현대 음악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왜 금지곡 막 설정할 때요. 노래 중에 금지곡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터무니없는 이유로 금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이게 철저하게 그들의 주관성이거든. 이거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 신데렐라 얘기도 동화에서 원래 금지 동화였어요. 왜요? 지나치게 계모를 나쁘게 표현했다. 어. 이런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주관적인 기준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승환이란 가수 알죠? 이승환 가수 중에 덩크슛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노래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야발라바 하이루라 하이루라 이렇게 나와요. 노래예요, 그게. 이거 금지곡이었어요. 이유가 뭐냐?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 그냥 그냥 하는 얘기인데 이런 게 주술적인 게 있다. 이런 것도 있었고 예전에 이제 이거는 이제 옛날 정치와도 관련이 있는데 그 이 가수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70년대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자 가수 중에 노래 뭐가 있냐면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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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것도 금지곡이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정부가 하는 모든 얘기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 사실 차라리 묵자처럼 야 음악은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딱 똑부러지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순자처럼 야 이거는 도덕적이고 덕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나쁜 거야. 음란한 거야. 근데 이 기준을 누가 세워요? 순자가 세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그런 음악을 관장하는 사람이 된다면 오 너무 주관성이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게 더 무섭죠. 그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나달락으로 가봅시다. 이번엔 뭐 해야 되니? 이거 가달락은 전혀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죠? 나달락. 조선의 태조는, 태조, 누가 됩니까? 이성계입니다. 알겠지? 우리 와이프의 고모 할머니의 남편입니다. 고모 할머니의 남편입니다. 네. 좀 헷갈리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집안이 이성계의 부인 집안이야. 어. 그러니까 사실 신정화인가? 그 사람이 이제 우리 조선의 최초의 이제 저거잖아. 중전이잖아. 조선시대에. 원래는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으니까. 근데 원래 이성계한테는 첫째 부인이 죽었어요. 일찌감치. 첫째 부인이 아마 여섯째까지인가 다섯째까지인가 놓고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부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강씨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신종화호가 돼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아들인 방석이를 세자로 올리려다가 이방원의 손에 죽죠. 그 아들이. 그러니까 이복 형제인데 이방원의 손에 죽죠. 그지? 그리고 이제 이방원이 형인 정조를 올리게 되죠. 방과를 올리게 되죠. 뭐 그런 이제 역사적. 근데 하여튼 우리 와이프의 이렇게 말하자면 고모부, 고모 할아버지, 고모부 이렇게 얘기하나? 그건 태조 이성계. 그지? 그런 게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는 조선의 태조는 악을 바로 정하는 것이 건국의 바탕임을 강조하고 육아의 악론에서 바라보는 악을 기준으로 삼아 궁중의례에서 사용할 악을 평성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조선의 태조입니다. 이방원이죠. 자, 조선의 태조는 앞에서 끊임없이 공자는 좋은 거, 묵자는 나쁜 거, 순자는 어때? 좋은 거가 나쁜 거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태조는 뭐라고 했냐?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누구의 생각과 동일합니까? 그러면 이건 딱 봐도 누구의 생각과 바로 정하는지 건국의 바탕임을 하고 악을 기준으로 궁중의례까지 했어. 이 얘기는 공자랑 똑같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심지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건국의 바탕이라고 강조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썼다는 거죠? 궁중 제례에 썼다는 거죠. 제례의식에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그 궁중 제례가 뭔지 알죠? 제례가 뭔지 알죠? 쉽게 말하면 제사를 지내는 행사예요. 알겠니? 그런 거, 뭐 음악하고 막 축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 볼까요? 또한 그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악장을 만들어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드러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알겠니? 이 악을 이용해서 궁중제례 의식에서 사용되는 것도 있지만 조선 건국의 정당성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용했다는 거죠. 혹시 그거의 제목이 뭔지 모르진 않죠? 조선의 건국,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노래하는 악장. 제목 뭐야? 니네 진짜, 정말! 당위성을, 여기서 확립하려고 했어요. 악장을 통해서. 야, 심하다. 당위성 또는 정당성이라고 하죠. 이제 이렇게 써볼게요. 그 노래가 뭐예요, 제목이? 졸라, 진짜 니네 아는데 말을 모르는 거야. 용비어천가야, 이게. 들어는 봤니? 선윤아, 여기 봐. 너 용비어천가 알아, 몰라? 유치하나 용비어천가 알아, 몰라? 시험범이었잖아! 1학년 때.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 태종도. 태조뿐만 아니라 태종도. 태종이 누구죠? 이방원. 이 새끼 세종 아빠. 태종도 악을 통해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예와 악을 정비하는 기구인 의례 상정소를 설치하고 궁중의례를 관장하는 예조의 관료로 예악의 밝은 자를 뽑았다. 그리고 기악, 노래, 춤을 모두 활용하여 주요 궁중의례를 치렀다. 됐니? 다시 말하면 태종도 어떻게 했느냐?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태종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악을 무엇에다 사용했다? 궁중의례에 사용한 거지. 의례에 사용을 할 정도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악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또는 국가를 운영하는데 활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를 하자면. 다음 볼까요? 이처럼 태조와 태종은 모두 악을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고 하였는데 이들이 모범으로 삼은 것은 중국에서 궁중의례에 사용됐던 아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악의 중요성을 인식한 세종은, 자, 이제 그 다음의 내용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세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쵸? 볼게요. 세종은 악을 정비하여 신재악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선풍의 악을 창제하고자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로 사용된 거는 일단 중국의 아악을 재정비하는 겁니다. 중국의 아악을 뭐 했다? 정비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중국의 아악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그지? 단지 중국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했던 게 무엇이냐면 우리 조선풍의 악을 창제했다는 겁니다. 그쵸? 우리 조선만의 독특한 악의 창제를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이 양반은 한 게 너무 많아. 아, 이거 어떻게 살지? 40몇 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몇 살이 죽어도 중요한 게 아니라 재위하는 동안 너무 하신 일이 많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얘들아, 정치도 했다는 거잖아. 태평성대를 만들어 놓은 정치도 했다는 거잖아. 하루가 얼마나 짧았을까? 사람이 죽으면 그만인데. 좀 왕으로 살다가 좀 하면 되는데. 그럼 그 많은 일을 해내는데 또 강압적으로 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 설득하고 토론하고 증명하고 증명해주고 아니 이러고 살았잖아. 근데 왜 그렇게 정말 진짜 이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 우리 현대사회 한 번쯤 이런 대통령 뭔가를 하려고 그래. 왜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제안하고 설득당하고 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치?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이건 또 언제 만들어? 물론 만들어!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세종대왕님이 엄청난 절대음감이었대. 궁중제례를 할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연주하잖아. 그지? 막 연주하잖아. 그 속에서 어느 정도였냐면 딱 듣다가 이제 뭐라고 해야지? 해금이라고 할까? 해금 키는 잠깐만 너 발음 틀렸어. 이걸 잡아낼 수 있을 정도의 절대음감이었대. 과학에도 관심이 엄청 많으셨잖아요. 물론 장영실이라고 하는 이제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그지? 세종대왕님이 그런 거 할 수도 있고 뭐 하는 양반이니까 도대체 부럽다. 안 부럽니? 선생님은 뭐가 부럽냐면 그런 그릇의 인간이 되지 못한 게 부러워.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릇이 내가 감히 될 수 없다는 게 부러워. 좀 속상하고 부럽기도 해. 왜 그런 그릇에 사람이 안 됐을까? 또 한편으로는 왜 우리는 그런 군주 밑에 있지 않을까? 아, 있었으면 진짜. 아니, 노비한테도 출산휴가 주는 사람인데. 심지어 그 애를 낳은 엄마, 그 여자의 남편까지도. 출산휴가를 주는 사람인데. 노비도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 그래요. 죽으면 꼭 만나고 싶습니다. 진짜. 그 다음, 그는 아악의 법도가 중국에서도 확정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됐어요? 중국의 아악을 무비판적으로 존숭하는 이들을 비판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거라면 무조건 좋다는 사람들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근데 중국 내에서도 이 아악은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고 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중국 거니까 무조건 따른다는 거지. 최영자님은 그게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직 중국 자기네들도 인정하지 않는 이 음악을 우리도 못 쓴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조선풍 악이 필요하다. 이 말인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대상인 선조들이 주로 들었던 악은 민간에서 사용되는 악인 향악이므로 궁중의 제례에서 향악의 사용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는 외래악의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악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인한 악의 획일화에 대한 우려와 중화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주체적인 악을 세우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에 이 세종대왕님이 만들고자 했던 이 조선풍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느냐? 바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의 주체적인 주체의식이 뭐 되었다는 겁니까? 반영된 그러한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우리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다음입니다. 그는 자주적인 악보다, 중국의 악보다 인심과 풍속에 미치는 효용성이 더 크다고 여기고, 이러한 악을 통해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세종대왕님이 조선풍의 악을 창제하고자 하는 뭐가 중요하다? 이유가 중요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총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정리합시다. 첫 번째 이유. 일단 첫 번째는 중국에서도 이 악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기에도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악은 중국에서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데, 중국 건데도 중국에서 인정을 못 받는데 우리가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거야. 근데 이거 쓰자고 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이야? 중화사상 때문에 쓴다는 거지. 두 번째는요, 왜 만들었어? 궁중제례에 향악의 사용을 확대했대요. 왜? 그 향악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우리의 조선풍의 향악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야? 민간에서 사용됐기 때문에. 아, 백성들의 그러한 노래를 반영했다는 거죠. 민간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마지막 3번째입니다. 조선풍의 향악, 그러니까 악을 사용한 이유. 마지막 뭡니까? 이것이 결국에 우리한테 훨씬 더 자주적이잖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잖아. 그런 자주성이 바로 훨씬 더 효용이 크다는 거죠. 우리 민간에, 백성들에게. 됐지? 그 다음. 자, 이러한 입장에서 세종은 향악의 성격을 띤 조선풍의 뭐를 만들었다? 신악을 창제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조선풍의 악의 이름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신악이 됩니다. 됐지? 신악의 선포는 주체적인 악의 선언일 뿐 아니라 의례와 악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세종 이전에는 의례의 절차에 맞추어 악을 사용하였는데, 세종이 신악의 사용을 천명하면서 의례의 절차를 신악에 맞추어 수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례의 절차와 악을 조응시키는 것은 오랜 조정이 필요해서 세종 때에는 신악을 의례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뭐 중화사상 때문이겠죠. 악을 사용하던 이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이 우리 합시다 세종대왕님이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하 아니 되옵니다. 중국어 거스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궁중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 이제 세종 다음 왕입니다. 누구죠? 세조입니다. 세조가 누구야? 이 새끼들이 진짜 누군지 몰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수양대군이잖아. 네, 세종대왕님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 자, 이 세조 때 자주적인 악을 통해 왕도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 세종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했습니다. 사실 이제 수양대군이요,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잖아요. 조카한테 왕을 뺏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왕이 찬탈자야, 사실은. 근데 세조 시절의 정치는요,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태평성대 못지 않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대요. 아마도 자기가 왕위를 찬탈했다라는 그런 오명 또는 오명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 자기의 흑역사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만회하려고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세종대왕님이 자기 아버지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으려고 했겠죠. 그지? 좀 더 발전시키려고 했겠고, 이 악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악의 요체는 인심을 선량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보고 악을 통해 풍속을 개량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조는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풍속 계량에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속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관습적인 거 있잖아. 결 있지. 우리 전체 사회의 결. 알겠니? 그 결을 좀 교화시키는 데 쓰려고 했다는 거지. 좀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알겠니? 쉽게 말하자면, 다시 얘기를 하자면, 악의 요체는 인심을 선량하는 게 있다고 보고 풍속을 계량하는 데 있다고 보는 거지. 풍속을 계량. 선하게 바꾼다는 얘기야. 이걸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는 궁중의 의례에 사용되는 악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궁중 의례를 관장하는 관서의 관리를 임명할 때도 음률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했다는 거죠. 관직을 뽑을 때도 음악에 대해 조예가 깊은지를 봤다는 거죠. 왜?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어?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다 또는 선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또한 악이 다른 악과 구별되는 특별한 악이 아니라는 시각에서 악을 관장하는 관청과 향악을 관청하는 관청을 통합하여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풍속을 개량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과, 사실 세종대왕님은 악과 향악, 신악이라고 불려지는 향악을 철저하게 뭐 하려고 그랬어? 분리시키려고 그랬는데, 자, 이때 우리 세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라는 말을 왜 붙였죠? 세조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알겠니? 오해하지 마세요. 난 세종대왕님이 좋아요. 세조는 바로 이 악, 중국의 악과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향악, 우리의 전통적인 향악을 서로 통합하려는데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제위 중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원구제에는 신악을 사용했고, 이는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낼 때 향악을 쓰지 않는다는 전대 전통을 깬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신학이 궁중의례에 사용되지 않았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는 드디어 궁중의례에 무엇을 사용하게 되었다? 신학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세종대왕님은 좀 할게요.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전하! 이랬는데 세조는 할게? 아니, 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왜냐면 요양반이랑 요양반이 굉장히 성격이 똑같거든요. 아니 댕강 이런 사람이니까. 그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는 제사를 마친 후 선왕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선왕 그 사람이 세종대왕님이죠. 알겠니? 라고 기뻐했다. 이러한 경향은 후대에도 확대되어 제례에서 향악의 사용이 점차 늘어났다. 이처럼 악을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 했던 조선 지배층의 노력은 중국의 악을 계승 또는 극복하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알겠지?